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세명전기요. 세명전기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934원에 네, 7%요. 5,934원에 7% 비중. 자, 세명전기가 최근에 정말로 강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5,5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5,934원 매수가이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세명전기를 매수하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시게 된 거죠? 저기 처음에는 5% 매수를 했다가 네. 저기 추가 매수를 2%더 한 거예요. 아,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비중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좀 짧은 관점, 이렇게 단기로 들어가셨던 종목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예, 그렇죠. 지금 뭐 상한가도 들어갔었고 송배정 관련해서 뭐 테마가 좀 어느 정도 좀 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이슈가 됐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 우리가 이제 전력 관련주에 있었을 때는 뭐 송배전 관련도 있겠지만 뭐 발전소 관련주 쪽 그리고 구리 관련주 쪽, 변압기 관련주 쪽 이런 쪽이 다 같이 엮이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전력 소비가 좀 증가하니까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 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구리 선물 가격이 좀 밀렸어요.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최근에 좀 약세를 많이 보인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매수하신 단가 자체는 뭐 지금 뭐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비중 자체가 그렇게 해서 뭐 높은 편이 아니시라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네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전력 소비가 이제 이 에어컨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 열대야가 좀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기온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날씨가 더워서 좀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에어컨 소비라든지 전력 소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여름철이 좀 빨리 오는 바람에 이런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금 더 욕심을 좀 내서 뭐 보신다 하더라도 한 전고점 한 7,000원 정도 부분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제가 손절 라인 정도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봤었을 때 이 직전 시세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저는 세면전기에 대해서도 직전 이 시세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한번 시세가 잘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줄면서 거래 대금 없이 조정을 좀 받았다는 점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물량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었던 물량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잘 조정을 좀 받았고 다시 한번 6월 달 들어서 거래량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 거잖아요.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상한가도 만들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들어온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물량들이 많았고 아직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이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데 아마 매수하신 단가 부분이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대 라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이 직전 거래 대금처럼 뭐 한 1,000억 원 이상씩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 나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적인 면을 봤었을 때 올 여름이 상당히 좀 무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소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이슈가 있다.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 정도로만 좀 유지해 주신다면은 한번 7,000원 부근 정도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드림텍이고요. 네, 드림텍 매수가랑 비중 9,000. 어떻게 되실까요? 9,200원에 5%요. 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 드림텍이 사실 올 들어서 주가가 정말 크게 좀 밀려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종가로는 8,810원입니다. 지금 9,200원 매수가이신데 다행히 그래도 비중은 5%이시거든요. 자, 전문가님 전략을 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림텍을 매수하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한 달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좀 안 되셨다. 그러면은 네. 5월쯤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네. 5월 말이나 뭐 6월 초에 매수하셨던 것 같고, 상당히 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뭐 드림텍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좋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 네, 주가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와가지고 네, 샀고요. 네, 올라갈 때는 또 빠르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저도 뭐 모든 기업에 다 그 재무 상태를 확인한 건 아닌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근데 매출액 대비는 상당히 좀 적은 편이네요. 아. 예, 매출액 대비 상당히 좀 적고, 뭐 지금 뭐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도 상당히 좀 좋아요.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좀 괜찮고,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라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재무 상태나 이런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매수했었을 때 물론 저평가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성장성이라는 거를 또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매수를 하셨겠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휴대폰 부품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직은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이 9,000원대 초반, 9,000원대 초반과 8,000원대 후반대는 강한 지지를 해주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새로운 휴대폰이 이제 출시가 되거나 부품을 쓰이는 시점에 대해서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갑자기 또 상승하는 시점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될 때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좀 기대는 해봐야 되겠죠. 저도 아직 뭐 이 드림텍에 관련된 뭐 리포트라든지 아직 정확한 영업이익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은 매수하신 단가가 9,200원 정도시라면은 뭐 크게 손실 보진 않고 일단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주식을 좀 매매하실 때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장기까지는 안 보고 네, 그냥 스윙이나 단타로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스윙 정도로. 그러니까 스윙 정도라고 했었을 때 한 일주일에서 뭐 2주 정도? 뭐 그 정도 시세를 좀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짧게, 더 길게. 더 길게 한 달 정도까지. 뭐 그렇게 좀 달.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뭐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항상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긴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래 대금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고 이 회사가 저평가니까 나중에 이제 고평가가 될 때까지 나는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매수하시는 관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나 뭐 그 이내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받고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근거나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소위 뭐 호재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차트적인 면에서는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드림텍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휴대폰이 갑자기 뭐 잘 팔린다든지 이런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지금 나오진 않아서요. 뭐 비중 자체가 아직 많으시진 않으시니까 일단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은 비중 자체를 좀 줄이시면서 또 보셔도 되고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지지 라인을 좀 이탈했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호가창을 보시면 호가에 굉장히 매물이 좀 적어요. 그래서 순간 좀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급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달 이내, 뭐 2주 이내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셨을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거나 뭔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특히 거래 대금이 좀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실적은 다음 달쯤에 다 보통 나오나요? 대부분 다 실적 시즌이 4월, 지금 이제 7월 중순 넘어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서 8월 때까지 나오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기업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딱 한 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림텍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아마 다음 달 안에는 다 나올 겁니다. 네, 얘는 손절가는 따로 안 잡아도 괜찮아요? 일단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이 굉장히 좀 저점 구간이라서 순간 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손절가는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10% 이내로 잡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10%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반등할 때 이 손실폭이 상승폭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손절가 잡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툴젠 종목이요. 네, 툴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8,000원이고 비중은 한 70% 됩니다. 네, 7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70% 비중인데 유전자 가위 이 기술 관련해서 호주에서는 특허권 최종 승인이 났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하루 반짝 좀 오르다가 오늘은 또 4% 하락이 나왔는데 67,6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78,000원까지의 여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 들리세요? 틀립니다. 네, 툴젠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이게 작년 11월, 아마 작년 11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씩 하다가요. 네, 이제 뭐 좀 하다가 이게 갑자기 뭐 좀 좋은 얘기가 뭐 들려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그때 작년 11월 며칠 그때 아마 매수했을 겁니다요. 네네. 예. 그때 이후로 계속 들고 가셨던 건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 건가요? 이제 하면서 조금 뭐라 그러죠, 물타기 조금 하긴 했습니다. 네, 물타기를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봤었는데 뭐 장기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몇 년씩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 네네. 그 툴젠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 이제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올해 계속 횡보하고 중간에 한번 3월 달에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예. 충분히 뭐 매도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있었는데 더 그때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서 네.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달에도 그리고 뭐 이틀 전에도 한번 급등이 좀 나왔을 예. 때도 역시나 예. 매도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내가 올라오면 팔아야겠다 이런 매도가는 좀 정해놓고 매도하신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그걸 몰라서 이렇게 네.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 CBC와 브로드의 관계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또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R&P 등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듣기만 들어서요. 네네. 유전자 과잉에 대해서 저도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뭐 지식이 의사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관련 뉴스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신약 쪽 개발 쪽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용화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뭐 유전자 의 기술이 확실히 이제 뭐 상용화돼서 뭐 이제 뭐 몇 배 어느 정도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쪽 전문 뭐 의사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게 상용화 됐었을 때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됐었을 때는 아마 뭐 2배, 3배 이상도 갈 수 있을 만한 기술은 맞지만 실제로 이런 뭐 신약 개발해서 제품까지 나오기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확률이 낮아요. 예. 거의 뭐 아무리 높게 잡아도 7, 8%, 뭐 5% 이하까지도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보기에는 비중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매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공부해서 확신이 들었다라고 해도 비중 10% 정도라면은 한번 들고 가보셔도 좋겠지만 70%라는 비중 자체를 끌고 가기에는 약간 좀 약간 도박성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좀 큰 자금이 좀 들어가셨으면 상당히 좀 리스크를 좀 안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달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일단은 오랫동안 좀 들고 가셨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더 밀린다라고 해서 뭐 손절하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대응 전략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대략적으로 지금 뭐 평단가 정도 올라오기는 할 거예요.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올라왔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소위 이게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올라갔었을 때마다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가격적인 부분을 6만 원 정도로 굉장히 지지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하락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한 2달에서 3달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상승 시세가 나오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7, 8월 정도 안에 다시 한번 이슈가 좀 한 번 더 나오든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시기에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한 많이 가져가도 한 20% 정도 비중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정도까지는 좀 잡아 드릴 텐데 5만 원 정도까지 지지 라인으로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는 이 뭐 기술에 대해서 유전자 가입 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툴젠이 어느 정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비중 자체를 너무 높게 가져가시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원에 30%요. 4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오늘 종가는 36만 6천 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42만 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홀딩스를 4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죠?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뭐 겨울쯤에 매매를 하신 것 같고 뭐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으세요, 포스코홀딩스? 이거를요. 네. 작년 봄서부터 샀어요. 네네. 꾸준히. 예. 네. 그런데 30만 원. 네. 네. 초반 때부터 사가지고 여름에 한 6, 70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그게 누구야? 증권사 직원이 올라가는 거 함부로 파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됐어요. 네. 예.
그 올라가는 건 예, 파는 건 아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증권사 예, 직원분을 너무 또 예, 원망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근데 글쎄요, 뭐 이 포스코홀딩스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점이 있으셨겠죠. 뭐 이때만 해도 아마 작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워낙 또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 중에 한 축에 예, 포스코홀딩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하시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사람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뭐 다시 본전가가 왔을 때 그냥 아이 나 손실 안 봤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고점에 대한 수익률 자체부터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만큼 손실 봤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매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도 아 이거 나 이거 본전가 왔을 때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다른 거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고 이거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네. 전문가님 네. 매수 가격까지 우기는 울 것 같습니까? 아, 뭐 내일 당장 이렇게 짧은 기간에는 아니겠지만 네. 저는 뭐 올해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2차 전지 지금 뭐 포스코가 물론 철강 쪽도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강하게 올라갔었던 게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빠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빠질 상황은 아니에요. 매출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못 미칠 뿐이지 매출은 어느 정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이제 전기차들 이제 판매도 뭐 이제 캐즘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이제 전기차들로 계속 전환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2027년 이후로부터는 점점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수요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차 안에는 당연히 2차 전지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매출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지금 최근에 뭐 계속 밀리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도 계속 밀리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정치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반대쪽인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화석 연료를 많이 써야 된다. 이쪽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나뉘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대선에서 바이든 쪽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선이 11월이거든요. 네, 11월 네.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